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겨울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3 47화고요. 욕바지 시리즈라고 제가 정해놨습니다. 어딜 다뤄야 되냐면 인천을 다뤄야 됩니다. 저희 최고 카페 강성회원님들이 드글드글한 그 인천을 다루다 보니까 욕바지 시리즈가 될 것 같은데, 어느든지 하면 인천분들이 많이 기다려 오셨던 단지입니다.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가 드디어 분양을 합니다. 공고 영상이고요. 일단 이 수자인 로이센트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인천 원도심 최적의 배후 신축 택지지구다. 이 얘기는 한양 수자인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예, 여기 용현 하객 2-2 블록 인하대 도시개발구역에 들어가는데, 작년 시즌2에서 제가 여기 CTOCL이라든가 여기 송도역 들어가는 레미안 센트리폴 영상 띄워드렸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 용현 하객 택지지구 이쪽 전체가 이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인천 원도심 최적의 배후 신축 택지지구다. 이것 때문에 여기가 앞으로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는 거고 투자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를 드리는 시간이 아닐까. 다른 직원들이 이런 점 때문에 또 욕을 많이 저한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하튼 이렇게 좀 진지하죠. 그렇죠? 한 줄 평이 오늘은 인천이라서 일단 기본적인 투자성 갖춰진 단지입니다. 1199세대, 거의 1200세대 대단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역 핵심 단지라고 볼 수도 있죠. 용현 하객지구, 즉 원도심에 있어서 최근에 원도심 분양들이 있었어요. 도화 쪽에도 있었고, 얼마 전에 여기 굴포천에 들어간 두산 이브 수자인, 여기도 수자인이 같이 만들었던 건데 여기도 있었습니다. 얘도 영상 띄워드린 게 있는데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84 기준으로 9억대 초반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도 잘 됐거든요. 여하튼 지역 핵심 단지, 이 원도심 개발들이 조금씩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규모 단지로 들어간 건 이 용현 하객지로 보시면 되고요. 즉 인천 원도심,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천은 대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위권인 대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 다음 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도심의 어떤 직주 근접이라든가 이런 수는 항상 있다고 말씀드리죠. 서울 접근성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인천에 있어서. 따라서 원도심 접근성이라든가 원도심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정비에 있어서 핵심에 들어가는 지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전에 보셨지만 용현 하객지구, 제가 작년 시즌2에서 이 6단지 하계 심장, 그 다음에 이쪽 송도에 들어간 센트리폴은 하계 오른쪽 날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날개에 들어가요. 사실 붙어서 들어갑니다. 얘 따로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용현 하객지구랑. 실제 A 이름도 용현 하객 2지구에 해당이 되고요. 역세권입니다. 인하대역 수인분당선이 있는데요. 보시면 얘가 로이센트거든요. 인하대역 1번 출구로부터 가까운 곳은 300m 이내, 단지 먼 곳도 400~500m, 충분히 역세권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수인분당선은 서울 접근성 얘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여기 투자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약간 청개구리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송도역에 있습니다. 이번에 센트리폴이 작년 가을에 분양했던 8억에 분양했는데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었죠. 송도역은 개발이 있어요. 뭐냐면 수인분당선 역 중에 하나기도 하지만은 여기 KTX라든가 경강선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으로의 진출, 서울 말고 수도권 지역으로의 진출과 연결이 용이해진다는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것도 큰 역할은 아니라고 봐요. 이곳의 수익은 이런 서울 접근성이라든가 다른 수도권의 접근성 때문에 올라갈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푸른 학 둥지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거 인천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말하는지. 실현 가능성이 많은지 아닌지는 뭐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푸른 학 아실 겁니다. 사실 얘도 있으면 당연히 큰 상승 요인이 되겠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나온 로이센트 분양가로 봤을 때 이런 것이 없어도 충분한 수익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쁘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 생기면 좋은데 이게 뭐 생길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워낙에 분분하기 때문에, 여하튼 대단지라는 것과 저는 용현 하객지구에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뭐 인하대역 정도로 갔다가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점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천에서 하방 경직성을 갖출 수 있는 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 단지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CTOCL이라든가 송도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은 CTOCL에서 벗어나 있지만 이 주변에 들어오는 신축이라든가 뭐 구축도 2차적으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수 단지죠. 왜냐하면 원도심 개발 측면, 인천에 이 측면들이
있고 최근 들어서 특히나 뭐 도화라든가 아니면 부계 쪽이라든가 걔 말고도 또 있죠. 나오게 될 텐데 원도심 정비 사업의 어떤 향방 이런 걸 가늠해 보기 위해서라도 얘도 봐야 되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화질성도 있습니다. 11호 대책이 나왔잖아요. 당연히 이번에 인천은 빠졌죠.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번에 수도권 남부까지 묶였는데 인천은 빠졌는데 인천도 사실 영향을 갖다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곳이죠.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인천은 자체로서의 대도시이지만 여기 들어가 있는 지구들 보면 특히나 계양 앞으로 들어갈 거 그다음에 검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던 이유는 서울은 정비 물량 말고는 들어갈 곳이 없죠. 그래서 퍼져나간 게 인천이에요. 즉 인천 원도심의 어떤 수요도 잡아야 되는 지역이지만 서울의 배후 도시로서의 어떤 기능도 해야 되는 입지거든요. 그리고 땅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11호 대책이 나왔는데 11호 대책이 다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서울을. 그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서울 집 사거나 이렇게 상당히 불편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거칠게 말씀드리면 따라서 그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것들이 서울 주변에 인접한 도시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지역이 인천이죠. 그런 의미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인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룬단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11월 4일 특공이고요. 11월 5, 6일에 일반 1순위, 2순위가 있습니다. 교통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인하대역, 수인분당선이 있고 송도역이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얘 둘 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교통에서 이걸 말씀드리냐면 철도교통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가 갖고 있는 특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인천은 유명한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작년 영상들 보시면 더 참고가 되겠지만 그때 뭐 2시간, 3시간짜리 영상 찍어드렸잖아요. 송도국제도시가 있고 영종국제도시, 그다음에 청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단이 있고 앞으로 들어갈 계양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인천은 원도심이 있다 그랬죠. 개발지구 보시면 요 1호선 수도권 전철 1호선 부천 지나갔고 부평 지나서 여기 간석 주안 이쪽이 이제 원도심이에요. 이쪽이 여기서 퍼져나간 거라고 그랬죠. 위아래로 퍼져나간 게 인천이다. 근데 이제 복잡 다단한 게 제가 마개 인천이라는 말씀드리잖아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 복잡 다단한 성격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이게 퍼져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생긴 건데 인천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도시예요. 300만이 넘는. 그럼 이 원도심들의 이미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뭐 전국 의사 숫자 중에서 인천이 갖고 있는 의사 숫자가 절대로 작지가 않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 숫자만 갖고 봐도 인천은 어떤 위상을 갖다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 센트리플하고 CTOCL 6단지 영상에서 뭐냐면 이 원도심 접근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간간히 지금 이번에 뭐 부계나 이런 쪽에 들어간 재정비 물량 말고는 거의 없어요. 가까이서 보시면 이 뜨는 것들 이게 전부 다 인천의 구축 아파트들입니다. 다 아파트예요. 엄청 많은 거 보이시죠? 이것 중에서 재정비되고 있는 거는 거의 가뭄의 콩나듯. 근데 누구나 신축 들어가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원도심 직장들이 많고 또 3차 산업들도 많아요. 당연히 인구가 300만이나 되는데 따라서 이쪽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즉 원도심 직주 근접 단지들이 필요한데 생각해보세요. 인천의 강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송도, 청라도 좋아요. 청라 얘기도 지금 할 건데 송도 같은 경우에 잘 만들었어요. 물론 직장이 좀 더 들어가줘야죠. 원래 계획보다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인천의 택지 지구 1, 2를 다투는 송도 좋은데 문제는 비싸요. 여기 초기에 들어간 물량들은 싼데 대신 20년이 되거나 구축이고 즉 7, 8억 언더는 구축이에요. 그럼 신축은 얼마냐? 10억 혹은 10억을 넘어가 버리죠. 인천대 있고 여기 근처 아시잖아요. 즉 원도심에 직주 근접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싸. 아니면 구축입니다. 따라서 얘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용해나 아끼기. 나는 어차피 서울을 안 가. 나는 인천의 원도심이라든가 이런 데 직주 근접이고 아니면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고 돈도 잘 벌어. 근데 가까운 신축을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돈이 많으면 그냥 투자 요소까지 생각해서 송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청라도 있고. 근데 여기는 보니까 구축 싼 거는 너무 구축이고 신축은 너무 비싸. 근데 얘가 그거보다 송도에 비싼 거보다는 싸게 나왔어. 뭐가? 신축이.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청라도 마찬가지죠. 청라 아직 7호선 개통 안 됐지만 청라 7호선 개통되면 얘도 서울 근접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송도하고 청라가 비싼 이유는 인천이 대도시인 거 플러스 서울의 수요도 먹을 수 있는 동네라서 그래요. 여기 아직 개통 안 됐지만 GTX-B가 개통된다던가 여기 7호선 개통됐을 때 청라에 그러다 보니까 비싸지거든요. 근데 인천 원도심 접근만 생각하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비싸게 주고 들어가거나 할 필요가 없죠. 신축이 이렇게 생겨주면 여기가 그래서 각광받는 거고 검단은 인천 원도심은 상당히 멉니다. 그리고 얘 검단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접근성을 갖다 보는 거잖아요. 김포와 더불어서 김포하고 약간의 호환 관계가 있죠. 이번에 풍력 사건에 같은 날 들어가는 단지가 하나 있는데
검단과 김포는 호황 관계로서 서울 접근성 갖고 싸우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천 원도심 접근성은 여기가 원도심이잖아요. 송도하고 청라, 영종이 있긴 한데 영종은 좀 멀고, 송도하고 청라가 그 배후 역할도 동시에 해야 됐었는데 얘가 들어가 주는 거잖아요. 용연하기기. 거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용연하기기 수익성이 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기본적으로 송도나 청라의 신축에 비해서는 싸고, 송도나 청라의 구축에 들어가는 거에 조금만 보태면 신축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 300만 원도심의 직주 근접으로 신축 들어갈 수 있는 곳, 더군다나 이렇게 대규모 개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현재는 얘밖에 없어요. 딴 데 없잖아요. 오래된 데들은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연수, 삼산 이런 데들 있어요. 대규모 택지지구 있는데 오래됐잖아요. 즉 원도심 근접 신축으로 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곳. 물론 따라서 제한사항도 있어요. 만약 얘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송도나 청라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그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들어가는 이유가 송도 신축이나 청라 신축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원도심 접근성 갖추고 있으면서 그래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즉 송도나 청라의 신축과 송도 청라 구축의 사이에서 잘 자리 잡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시장 그렇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어떤 계획을 갖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런 수요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지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망할 가능성은 많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용연하기기. 인체리어 되게 힘들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요. 평소 같으면 목소리 톤도 좀 높여서 팍팍 말씀드릴 텐데 여튼 계속 볼게요. 이 얘기도 좀 이따 더 자세히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 1199세대, 거의 1200세대 중에서 959세대가 일반 물량입니다. 특공 445세대, 일반 514세대, 적자는 물량이고요. 다만 민간임대 240세대가 있어요. 다만 공공이 아니라 민간임대입니다. 분양전환 언젠간 한다는 얘기죠. 6년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는 뭐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고 민간임대라는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육계동 43층으로 들어갑니다. 상당히 높아요. 1000세대 단지인데 조감도를 보시면 아직 그랜드 오픈을 안 해서 이런 식으로 뜹니다. 조감도가. 1000세대 단지치고 6개 동인 건 높다는 얘기죠. 높은 게 나쁘지는 않죠.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입주는 29년 4월 예정, 즉 지금부터 대략 3년 6개월 정도. 일반적인 최근의 어떤 분양 대기 기간보다 6개월 정도는 좀 더 길고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28년 말, 29년 이때 들어가는 게 인천에 최대 호재가 하나 있잖아요. 특히나 송도에 예정돼 있죠. GTX B입니다. 물론 29년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지금 뭐 31년 예정이지만 그것도 좀 더 미뤄질 수 있지만 적어도 29년 4월이면 가시화가 돼 있을 거예요. 그것도 영향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원도심 직주 근접이라고 해서 송도로부터 먼 곳도 아니잖아요. 다리 하나 건너면 송도거든요. 또 그런 측면에서 3년 6개월 자금 마련하기에도 좀 여유 있는 시간이고, 이 시기가 도래했을 때 인천의 어떤 시장 변화 같은 걸 생각해 볼 때도 나쁘지 않은 시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수도권의 물량이 부족한 건 당연하고요. 서울의 어떤 배후지로서의 인천의 기능도 있는데 서울이 워낙에 물량이 이때까지 없거든요. 그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분양가는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재당첨 제한도 없고 거주무도 없습니다. 전매만 1년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뭐 11호 대책에서도 얘는 비껴간 동네고, 이런 측면도 나쁘지 않죠. 중요한 건 이제 분양가인데 84 기준 6.5에서 7억, 101형 기준 7.0에서 8.1억이 나왔어요. 84가 중요하죠. 6.5에서 7억이 나왔습니다. 기본 분양가 자체는 그렇게 비싸게 나오진 않았다라는 일감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게 있습니다. 확장비가 일단 2천이에요. 그럼 기본적인 민간 물량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비싼 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3천을 치는 경우도 있는데 2천이면 싼 건 아니죠. 그냥 평균 수준 정도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101은 2,300이고요. 에어컨은 5개 기준 880. 얘도 뭐 그냥 평균 수준 950이 원래 평균 정도 되는데 뭐 조금 싸게 나온 거고요. 문제는 옵션이 4,500입니다. 특히나 알파롬 특화라든가 홈바 특화 같은 건 좀 뺀 가격이에요. 얘가 뭐 84 같은 경우에 AB형 말고 GH형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좀 특화시킨 것들이 있는데 그런 공간을 특화시킬 땐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건 기본적인 어떤 옵션들인데, 물론 뺄 만한 것들이 제가 보기엔 많아요. 굳이 뭐 여기 욕실 같은 경우에도 500이 더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550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뭐 도기, 액세서리 고급화, 수정 고급화인데 사실 우리가 구축 화장실 하나 고치는데도 이 돈이면 충분하거든요. 리모델링 하는데. 근데 신축 아파트에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이런 걸로 바꾸는데 500돈이나 더 드린다? 굳이?
본인이 선택하셔서 내가 기대 일체형을 양변기로 하고 싶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같은 거겠죠. 그런 거 나중에 그냥 교체하시는 게 더 돈은 더 싸게 들 수도 있고, 수정 같은 거 굳이 새 아파트에 설치해 주는 거 있는데 고급화 시킬 필요까지 있을까? 물론 여유자금이 많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뺄 게 있어요. 상당히 고급화 시키는 것들로 들어갔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즉 기본이 이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벽지 같은 경우에도 시트 파넬 같은 게 요즘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꼭 호불호에 있어서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벽지가 좀 더 따뜻한 느낌을 준다라든가 교체 용이성 뭐 이런 거 봤을 때도, 근데 이것도 한 600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주방이야 뭐 주부분들이 원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남편분들은 무조건 그 말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드레스룸 고급화 같은데 1000이 넘게 들거든요. 1200, 1450이에요, 84 같은 경우에. 근데 드레스룸 고급화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공간에 한샘이라든가 괜찮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물론 한샘 고급 라인 말고 어느 정도 실용적 이런 걸로 들어가시면서 하셔도 이 정도는 안 나오거든요. 예. 이런 거 잘 고민하시면 많이 줄일 수는 있어요. 여하튼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다 때려박아서 계산해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확장비 2,000에다가 84 기준입니다. 에어컨 880만 거의 3,000돈 내고 거기에 4,500 옵션이니까 못해도 7,000돈은 든단 말이에요. 물론 프로그로 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본 6.5에서 7억이었는데 기본 분양가가 7천 더 해버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실질 분양가예요. 이 로이센트에 7.2억에서 7.7억, 대신에 계약금은 5%로 좀 싸게 해줬고요. 저는 7.2에서 7.7억이 뭐냐, 작년 저희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6단지 CTOCL 6단지가 제가 공고 전에 6.5억에서 7억에 나올 것 같다고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공고된 뒤에 6.4억에서 7.2억에 나왔어요. 옵션 포함해서.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었는데, 이거 그때 당시에 제가 괜찮다 했는데 많은 분들이 욕을 하셨거든요. 제가 인천만 들으면 욕을 많이 먹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죠. 그 다음에 한 달 뒤 나온 게 레미안 센트리플이에요. 얘가 옵션 포함 8억이 나왔거든요. 그때도 제가 레미안이라는 요소를 고려했을 때 나쁘지 않다, 이때도 욕을 많이 먹긴 했어요. 근데 얘도 잘 됐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로이센트가 그 중간 가격에 나온 겁니다. 딱 CTOCL 6단지와 레미안 센트리플 사이 가격으로 나왔죠. 요 차이가 1억이었는데 그 중간 가격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비싼 거냐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씩 보면서 봐야죠. 그냥 무조건 제가 비싸다 싸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욕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일단 금요일 오픈이기 때문에 평면도는 아직 안 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다만 홈페이지에 이 단지의 프리미엄 뭐 이런 거 소개한 거 보면 전세대 포베이 구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포베이 판상형이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저희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맞통풍 구조가 있고 옆통풍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포베이면 나쁘지 않다. 탑상형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GH에서 좀 특화시킨 게 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뭐 홈바라든가 알파룸 특화가 있는 걸로 봤을 때 그런 공간을 좀 특화시킨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이제 금요일 날 나왔을 때 평면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세대 포베이 구조라는 거 봤을 때 평면도는 그렇게 빠지게 나오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얘가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왜냐면 레미안도 아닌데 레미안 가격보다 5천만 싸게 나오니?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편의성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조감도 아직 안 나왔는데 커뮤니티에 피트니스, GX, 필라테스가 구분해서 들어가지고 골프 연습장, 탁구장 들어가지고 작은 도서관, 스터디 카페, 키즈 라운지, 캣 케어룸, 고양이만 할 수 있나? 펫 케어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 적어놓은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우나가 들어가 줍니다. 예전에 어떤 광고들이 있었을 때 얘가 좀 분양이 많이 밀렸잖아요. 수영장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수영장은 빠진 것 같고 사우나는 들어가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커뮤니티에서 사우나 수영장 되게 좋아하죠. 사우나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물론 그 규모나 이런 것도 작지는 않겠죠. 1000세대급이니까. 그리고 원래 수영장을 얘기했던 곳이기 때문에 사우나가 나쁘지 않게 들어가 줄 것 같아요. 이 점도 상당히 좋고, 다목적 체육관 들어가 줍니다. 실내 체육관 들어가 준다는 얘기예요. 피트니스 이런 것과 다르게 농구 코트, 같은 날 사실 운정에 아이파크가 들어가고 김포 풍무역에 푸르지오가 들어가는데 푸르지오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사우나 들어가고 이런 거 봤을 때. 그리고 주민 카페, 가든 카페라는 거 봤을 때 이거 이제 단지 내에 지상으로 해서 들어가 주는 거겠죠. 조경 시설과 더불어서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공용 창고가 지하에 설치된다는데 이게 세대별 창고를 의미하는 건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아직 이 그랜드 오픈 안에서 정확히 조감도라든가 설명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홈페이지가 이 상태거든요. 사업 안내, 브랜드 소개도 없고 입지 환경 정도, 청약 안내 정도, 홍보센터, 즉 평면도라든가 커뮤니티 이런 거 아직 다 안 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공고문을 갖다가 보고선 제가 이걸 갖다가 찾아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제대로만 갖춰준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더군다나 주차가 1.38대입니다. 뭐 작년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레미안 센트리폴이
제가 단점을 지적했던 게 주차 대수 1.2대였어요. 걔가 센트리폴은 1.3대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 거의 1.4대 가깝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커뮤니티와 주차 측면을 봤을 때 이 부분을 저는 제일 중시하거든요. 그리고 위치는 기존 용현 하객지구가 새로 신설되는 하객역까지 거리를 갖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 어차피 인하대역 도보권에 있잖아요. 딱. 그 뒤에 보이시겠지만 학교도 초품화예요.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고 중고등학교 다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랑 주차하고 괜찮다? 그럼 나쁜 단지는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좀 이따 주변 단지 가격과 다시 한번 보고요. 교육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용학초 초품화급입니다. 보시면 그냥 단지 앞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있습니다. 큰 길도 아니고 그냥 작은 길이고 그냥 붙어있다 보시면 돼요. 중학교는 뭐 그냥 일로 빠져나가서 간다고 보더라도 400m권 여중도 같이 있습니다. 용현여중. 그래서 용현중학교, 용현여중 있고 뭐 고등학교는 어차피 공부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니까 여하튼 그래도 인왕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교육 초중고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이런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품화 중요하죠. 학원과는 원도심입니다. 얘가 원도심이 좋은 점은 다른 게 아니라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건 다 갖춰진 곳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신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편의성 측면에선 빠질 것이 거의 없고 그리고 송도국제도시로부터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셔틀 같은 거 운행도 할 거고 어차피 학원은 중고등학교 이상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어차피 단지 가까운 데 다녀야 되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원도심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교육 여건 갖추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편의성은 마찬가지죠. 교육하고 편의성은 원도심 쪽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원도심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CTOCL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CTOCL이 이름만 구분된 거지 같은 권역이에요. 따라서 여기 중심상업지구 물론 만들어지는 데는 근 10년 걸릴 겁니다. 그랬을 때 이용하시는 거 중심권까지 한 500m 이내이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죠. 그래서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단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양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얘기를 드릴게요. 같은 날 분양들이 있습니다. 얘가 대략 최고가 7.5억 정도에 나왔는데 똑같은 가격이 나왔어요. 어디가? 일단 하나는 풍무역세권에 들어가는 김포죠. 여기 들어가면 푸르조입니다. 얘도 역까지 거리는 400m 정도 비슷해요. 근데 얘는 뭐죠? 김포 골드라인입니다. 이것 타고 이제 김포공항 가서 공철이라든가 9호선, 5호선을 이용할 수 있죠. 물론 여기 5호선이 계획은 돼 있어요. 풍무역 W역세권 돼서 바로 이 전 영상입니다. 나쁘지 않은 곳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는 여기 김포반 서밋 들어갔는데 일주일 차 두고 둘이 들어갔는데 둘 다 공이 최고가 84 기준 7.6억이었습니다. 즉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요. 지금 로이센터하고. 근데 김포는 서울의 어떤 대체, 서울의 대체라는 얘기는 여기서 서울로의 출근을 전제로 한, 즉 통근을 전제로 한 곳이라는 얘기예요. 김포 자체가 어떤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많지는 않잖아요. 그에 비해서 용현하객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이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원도심 직주 근접이 있단 말이에요. 즉 서울을 가야 된다면 여기가 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5호선도 뚫려주고 풍무역도 있으니까 기존에도. 반면에 여기는 원도심 직주 근접 같은 건 없는 곳. 즉 여기를 들어가려면 출퇴근을 해야 되는 곳. 대부분은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직주 근접이.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용현하객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라고 하는 대도시 직주 근접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어디냐면 파주 운정입니다. 운정도 서울 통근을 기준으로 한 거라고 봐야겠죠. 물론 파주에도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닌데 여기 운정중앙역이 지금 서울역까지 개통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들어간 단지가 여기입니다.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가 있는데 여기 아이파크가 3,000세대로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운정중앙역에서 2k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도보는 불가능한데 여기 분양가가 7.6억입니다. 대신 단지 자체는 좋다 그랬죠. 여기는 사우나 말고 수영장도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규모 자체가 3,000세대 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서울로 통근이 필요한데 운정중앙역까지 2km라는 문제를 좀 가지고 있죠. 이런 단지들과 같이 나왔어요. 같은 날 분양입니다. 뭐가? 용현하객이.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풍무역 쪽에 장점이 있고 운정 쪽에 장점도 있습니다. 단지 자체의 어떤 장점도 있고 서울까지 어떤 출퇴근을 고려하실 때는 그런 지역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천 원도심 직주 근접을 갖고 있는 얘가 나쁜 거냐 이 가격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건 인천 자체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굴포천에 들어간 똑같은 수자인이 참여했던 두산이도 함께 얘입니다. 더 퍼스트. 얘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띄워드린 영상도 있어요. 84 기준 9억 선에 나왔습니다. 근데 잘 됐죠. 왜냐면 얘가 84가 직접 1번 분양 안 나왔거든요. 74였나? 거기까지 나왔는데 그거 역계산했을 때 84 9억대에 나온 거였는데 잘 됐어요. 물론 얘는 7호선 이용하고 추후에 GTX 쪽으로 부천 쪽 이용해갖고 서울 접근성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인천에서 원도심 쪽 분양가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 분양이 안 되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분양들이 그래도 잘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 분양가 작년에 저희가 시즌2에서 가을에 말씀드렸던 C2CL 6단지 얘가 7억 2천에 그 다음에 송도역세권 센트리폴이 8억 1천에 나왔었는데 잘 완판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고중간 가격 7억 7천에 나는데 얘가 이런 입지들과 큰 차이가 나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난다고 봐요. 여기 있는 C2CL 단지들이나 얘나 같은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같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레미안은 송도역에 들어오는 KTX나 경강선 때문에 조금 더 그나마 플러스 요인의 레미안이잖아요. 작년에 가을에도 제가 딴 거 말고 그냥 레미안이기 때문에 8억 용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물론 요금 많이 먹었지만. 근데 얘 30대를 넘게 나왔었잖아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얘가 큰 차이를 갖고 있느냐. 저는 C2CL 단지들하고는 아예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C2CL 쪽에 브랜드들이 뭐 아시겠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파크라든가 더샵이라든가 이런 데서 만든 거잖아요. 포스코라든가. 반면에 뭐 그렇다고 뭐 수자인이 그렇게 빠지는 거냐. 그것도 또 아니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 커뮤니티라든가 주차 측면에서 얘가 꿀리지가 않아요. C2CL 기존 단지들에 비해서 레미안에 비해서도 특히 주차라든가 이런 거에서 꿀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확인하셔야 돼요. 금요일날 이렇게 공고문에 써 있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좀 봐야 되긴 합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말하는 대로 나와준다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같은 날 분양이 있는 풍미역이라든가 파주운정 그 분양가들 비교했을 때 그리고 기존 분양들에 비교했을 때 인천 내에서의 얘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비싸게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이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저희 영상 이쪽에 또 신축 들어간 애가 있어요. 걔는 좀 비싸게 나온 게 있었는데 얘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적절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얘가 7.2에서 7.7억에 물론 여러분들 옵션 줄이시면 7.5억 선에 들어갈 수 있어요. 최고층으로 어느 정도 해서. 근데 얘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요거는 이제 이미 말씀드렸죠. 6단지하고 레미안 사이에 나왔다고. 그럼 지금 현재 딴 것들을 봐야 되는데 C2CL 1단지가 있습니다. 얘는 입주했죠. 24년도에. 다만 24년도에 입주했기 때문에 뭐 많이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단지입니다. C2CL 1단지. 실거래가 보시면 84들의 뭐 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갖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호가를 좀 봤는데 물론 호가란 거 생각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는데 동일 매물 묶였을 때 매매로 하면 딱 한 건 나와 있습니다. 7억 정도. 따라서 이건 그냥 참고하시로 적은 겁니다. 그냥 참고 정도로 보시고 호가 다른 평형 6억대도 있고 힐스테이트 하객이세요. 얘도 준신축이죠. 21년 들어갔습니다.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그냥 붙어있죠. 얘도 하객역까지 거리나 인하대역까지 거리나 비슷한 단지인데 21년 들어갔는데 600세대급 단지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84를 보시면 그래도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최근 6, 7, 8을 보시면 3층에 5억 9,500, 그 다음에 뭐 11층은 6억 3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6억 2천, 10월달 이번 달에 거래된 것도 있고 따라 정리해드렸는데 현재 빨간색입니다. 6억에서 6.3억 정도에 거래돼요. 얘가 작년에 제가 센트리폴이라든가 C2CL 6단지 할 때도 조사를 한번 해드렸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5.7억에서 6.4억이었습니다. 얼핏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저가 쪽에서는 3천 정도가 올랐죠. 그렇죠? 평균적으로. 네, 고가는 비슷하게. 단지가 지금 인천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상승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저가 쪽은 조금 올랐고 고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많이 비교하시는 SK 스카이뷰입니다. 얘도 바로 위에 있어요. 인하대역 바로 앞에 붙어 있고 여기부터 거리가 먼 동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해요. 거리. 보시면 16년도에 들어서 얘는 현재 10년 차 정도가 돼가죠. 이제 26년 되니까. 얘 보시면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상승 같은 건 별로 안 보이죠 현재. 다만 최근 들어서 거래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6월 정도부터 보시면 5억 6천, 5억 7,700, 1층짜리 5억 1천도 있어요. 5억 2,300짜리 1층도 있고 높은 놈은 5억 9,500, 6억 1천, 22층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따라서 얘도 정리해드렸어요. 5.1억에서 최고가는 6.1억까지 편차가 좀 있죠. 역간 거리도 있고 높이에 따라서도 그렇고 얘 같은 경우에 작년에 조사했을 때 5.5억에서 6.1억이었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다. 저가는 오히려 좀 떨어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가 물량은 좀 더 가격이 떨어져서 거래된 것들 특히나 1층 물량들이 있어서 2016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대략 로이센터가 들어갔을 때 13년차, 14년차, 그냥 15년차가 나게 됩니다. 구축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죠. 얘 전고점 7.1억이었고요. 그다음에 하객 풍림 아이온이 있습니다. 얘는 구축 중에서 하나 비교해드린 거였죠. 여기 있습니다. 얘는 하객역까지 거리도 좀 돼요. 대략 하객역 개설됐을 때 6, 700m권 정도 됩니다. 도보가 불가능하진 않고요.
내 같은 경우에는 2007년 들어왔으니까 로이센트가 들어갈 때는 20년 차가 훌쩍 넘어버리죠. 22년, 23년 차 정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84 거래가 이런 식으로 역시나 옆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이 전반적으로 이래요 지금. 일부 지역 제외하고는. 보시면 6월부터 3억 9천, 1층이 3억 9천짜리 거래가 6월 달에 있었고요. 4층도 3억 8,200 정도가 있었습니다. 비싸게 거래된 놈들은 이번 10월 달 들어서 4억 1,800, 9월 달에도 4억 1,800 정도가 있었고요. 4억 4천짜리가 20층이 7월 달에 한번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리해 드렸어요. 3억 7천에 4억 2천 정도. 얘는 작년에 조사했을 때 3억 8천에 4억이었습니다. 즉 고가 기준으로 1,000에서 2천 정도 얘도 조금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 고점은 5.8억이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주변의 흐름 같은 거예요. 즉 겉으로 딱 보기에 큰 차이가 없죠. 작년 가을에 제가 레미안하고 CTOC 6단지 할 때 보여드렸던 가격인데 이 가격에서 뭐 저가나 고가나 1, 2천 오른 거 정도? 하지만 뭐 스카이뷰 보면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인천이 떨어졌다고도 많이 하세요. 뭐 특히나 송도 얘기 많이 하시던데 저는 적어도 지금 원도심을 지향하는 지구들, 즉 원도심 직주 근접을 갖고 있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 크게 떨어진 건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얘가 지금 분양들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인천에서 CTOCL 자체가 계속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6단지 이후로 7단지도 있고 8단지도 있을 텐데 송도 센트리폴드 같은 경우에도 3개 단지를 다 분양했고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 원래는 주변 단지 좀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즉 21년 전고점에서 떨어진 다음에 더 떨어지거나 이런 모습 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한 수요 자체가 원도심 직주 근접이 가능한 이곳은 수요 자체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곳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 본 애들이 풍림아이언 제약으로는 거의 다 준신축들급에 들어가거든요. SK도 아직은 구축 넘어간 거 아니잖아요. 즉 기본적인 어떤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갖고 있는 동네고 특히나 20년 전고점에 떨어진 다음에 그걸 유지는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천 전반적인 시장에서 떨어지진 않고 이거 자체가 저는 요 용현하객지구의 어떤 지위, 위상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분양인 CTOCL과 레미안 중간 가격이라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얘기는 뭐 사실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CTO하고 레미안 들어갈 때 후상향 될 단지들, 뒤에 나올 단지들이 분양가 높아지는 거에 이익을 먹을 거다. 어디가? 6단지하고 레미안이 먹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뭐 실현된 단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수자인 로이센트가 CTOCL 6단지와 레미안의 어떤 수익성 어떠가 보장해주는 근거가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8단지 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기 CTOCL 8단지. 저는 CTOCL 8단지에 비해서 지금 나온 수자인이 나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들어가는 시기도 비슷할 거고 CTOCL 8단지가 물론 7단지까지에 비해서 어떻게 나와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자체 편의성이라든가 주차 대수에 비해서 확연하게 잘 나올 거다라고 보장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 CTOCL이나 레미안 센티폴 나온 거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이번도 들어갈 만한 기회가 아닌가. 원도심 직주 근접 신축으로 들어갈 만한 가격에 들어갈 만한 곳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얘네들의 흐름을 봤을 때 크게 떨어질 가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냐면 전고점들이 있었는데 그 전고점에 떨어진 가격들이잖아요. 그 떨어진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비싸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풍림아이언이 2007년 들어왔으니까 얘는 뭐 23년 차가 될 텐데 얘하고 차이가 지금 한 3억 정도 나는 거고 16년 들어와서 로이센트하고는 대략 13, 14년 차? 로이센트한테 구출을 넘어가기 시작할 텐데 얘가 지금 6.1억인데 걔하고 한 1.5억 차 정도 나는 거고 21년 들어갔고 얘하고는 한 7, 8년 차 나겠죠? 힐스테이트 하기 위치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얘는 단지 규모라든가 이거 봤을 때 로이센트가 훨씬 더 좋죠. 네. 그랬을 때 얘보다는 1억 정도 비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들어가서 작년에 입주한 C2C 1단지가 지금 이게 올라간 가격이 아닌 거잖아요. 즉 옆에 있는 단지들 보면 전고점에서 떨어진 가격이잖아요. 지금이 전고점 회복을 못한 상태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1단지 C2C 1단지의 이 가격은 고점으로 올라가지 못한 가격이라는 얘기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게 저점 가격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이해가 되실까요? 이 옆에 것들이 고점을 이룬 상태라면 즉 회복한 상태라면 CTOCL의 이 가격도 고점 가격이에요. 근데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이 가격들이 요 세 단지 풍림아이언 연차별로예요. 스카이뷰, 힐스 하기의 가격이 전고점 회복 못한 가격이잖아요. 떨어진 그대로였잖아요. 스카이뷰 이 가격 전고점 떨어진 다음에 하나도 안 오른 가격이에요. 그냥 수평이잖아요. 22년부터 그냥 수평으로 가고 있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CTOCL 1단지 이 가격 6억에서 7.5억 정도 고가 기준이 하지만 이 가격도 마찬가지로 저점 가격이지 고점 가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와 유사하게 어차피 CTOCL 1단지나 얘나 비슷한 가격으로 낸 거고 분양하는 쪽에서도
지금 상태에서 높게 냈다가는 안 된 단지들 있잖아요. 인천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 가격이 된 거거든요. 즉 얘는 이 기준들에 맞춰서 나온 거란 얘기죠. 대표적으로 인천 SK 스카이뷰가 인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다시 괜찮아질 때 고점까지는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고점이 7.1억이었으니까 지금 6.1억인 거지. 근데 지금 로이센트가 7.1, 7.7억에 나왔다는 거는 13년 차는 걸 고려했을 때 높게 나온 게 아니라 이 저점 가격에 맞춰서 나온 거란 얘기죠. 만약 스카이뷰가 지금 7.1억을 치고 있다 그러면 더 비싸게 나왔을 거예요. 로이센트가. 그잖아요. 즉 이 저점에 맞춰서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로이센트가 나쁜 가격은 아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어렵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천이라 투자시 평가 이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인천 원도심 가격 방향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는 굴포천에 나왔던 위브 수자인이 있죠. 걔가 84 기준으로 했을 때는 9억 1천 정도에 나왔다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걔가 잘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물론 거기는 굴포천역은 여기하고 입지는 다릅니다. 거기는 서울 접근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게 9억이 됐으니까 여기도 9억이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 원도심들의 어떤 재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지역들의 분양가가 지금 계속 상방으로 가고 있고 한동안은 좀 멈춰 있었는데 다시 상방 압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인천은 이런 원도심 재정비들 중에서 서울 접근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곳들은 더 비싸게들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들이 당연히 인천 쪽에 영향을 미칠 거고, 또 하나는 성곽 외곽단지와의 평가를 해야 돼요. 여기서도 욕을 또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성도 외곽단지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아직 안 들어간 단지를 갖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욕 덜 먹으려고. 여기 1109 송도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가고 11이 여기 떨어져 있죠. 여기 아직 안 들어갔어요. 하나도 안 들어간 건 아니죠. 여기 자이가 하나 들어갔었죠. 근데 여기 윗지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만약 송도국제도시가 잘 될 거거든요. 특히나 GTX 들어가면서 잘 될 건데 문제는 송도는 자체로 하나의 도시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 용현하기 크기하고 비교해보세요. 이거 완전 도시예요, 도시. 이거 자체로 도시인데 문제는 이쪽 중심이 이쪽이잖아요. 중심 국제업무지구라든가 이런 거. 뭐 딴 데들도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GTX도 이쪽으로 들어가지고 인천대 입구 쪽으로. 그랬을 때 여기 많이 올라갈 거예요. 서울 접근성도 갖추고 인천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도심 몰라도 여기 자체 업무지구에 대한 어떤 수요 이런 것도 있어서. 근데 여기 1109는 조금 애매해지는 게 있죠. 물론 1109는 이쪽이 전반적으로 송도 전체가 업무지구들이 상당히 활성화되면 직주 근접으로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송도 원도심 가기도 애매하고 송도 직주 근접 가기는 여기가 아직 덜 올랐고 이런 상태거든요. 즉 송도 외곽 지역하고는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것이 용현하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여기도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송도가 업무지구가 정말 많이 개발되고 이쪽으로도 일자리 많아졌을 때 여기 근접하기 쉽고, 또 하나는 원도심 근접성은 당연히 여기가 더 좋고 용현하기 이 외곽이나 1109나 이런 데에 비해서 11공간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남동공단도 잘 갈 수 있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내가 인천 원도심이고 그러면은 여기를 더 낫다고 생각하지 굳이 멀리까지는 안 가요. 더구나 비싸잖아요. 송도가 비싸서 그래요. 비싸서. 그 다음에 나이가 드는 송도 청라 구축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송도도 오래된 도시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여기 1209 여기 20년 됐잖아요. 즉 송도가 좋은데 신축은 너무 비싸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구축들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 쪽에 내가 지금 출근하고 이런다 그러면 교육 같은 문제는 있지만, 교육도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 신축인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청라도 마찬가지예요. 청라 좋은 곳입니다. 청라뿐만 아니라 청라 주변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도. 근데 여기도 오래된 애들이 있는데 여기는 서울 근접성 때문에도 좋고, 계획된 도시 국제도시뿐만 아니라 여기 7호선 들어가게 되면 서울 근접성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아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도 인천 중심지로 가는 거는 사실 용현이랑 비슷해요. 거리상으로 봤을 때. 근데 문제는 여기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송도 청라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송도 청라 비싸다고요. 그러니까 좋다고요. 못 들어가잖아요. 신축을. 6, 7억 갖고 여기 신축을 어떻게 들어가요. 송도에서도 괜찮은 데를 어떻게 들어요. 6, 7억 갖고 신축을. 제가 그래서 송도 외곽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가격대 봤을 때. 즉 송도 외곽의 어떤 신축 가격은 여기 신규 분양 가격이랑 그렇게 차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그 왜 그런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왜 괜찮은 거예요. 용현하기. 송도 외곽 신축과 비슷하다면 여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원도심 접근성이라니까요. 서울 접근성이 아니라. 상당히 돌려서 말씀을 드리느라고 지금 그렇긴 한데, 즉 송도나 청라의 구축화가 일어난 곳들이 있어요. 오래된 단지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넓고 이런 데 말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신축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서울로 나가지 않는 분들, 서울로 나갈 필요성이 없는 분들은 같은 송도나 청라 내에서 신축을 보는데 그 신축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선택 대안이 여기란 얘기예요. 용현하기.
검단은 너무 멀고 원도심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원도심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원도심에 직주 근접을 하셔야 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천에서. 그래서 현실적인 원도심 배후 신축 택지지구는 거의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용현하기기. 만약 얘가 없었다면 송도에 새로 들어가는 신축에서 외곽 신축이나 이런 애들이 담당할 수도 있었는데 얘가 들어섰잖아요. 용현하기기.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서울 접근성은 당연히 송도, 청라, 검단, 계양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송도에 GTX-B 생기는 거, 청라에 7호선 연장되는 거, 검단에 5호선이라든가 지선 생기는 거, GTX들. 계양은 서울 근접해 있고요. 입지 자체가. 얘네들이 맡으면 되는데 원도심 배후 신축 지구 중에. 왜냐면 송도, 청라, 검단, 계양은 서울 접근성이나 다른 경쟁 요소가 있다 보니까 신축들이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차라리 원도심 직주 근접은 용현하기를 간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용현하기 잘 된다는 얘기를 갖다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 수요가 있다는 걸 갖다가 인지해야지 투자하실 때 놓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분양은 끝나가요. 여기가 어딥니까? 용현하기죠. 여기 지금 7단지까지 들어갔고 이제 8단지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분양 계획 나와 있잖아요. 올해 안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 남는 건 좀 멀다고 평가받는 9단지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 정도 말고는 물론 송도 역세권에 여기 조금 있어요. 네, 여기 있긴 한데 거의 끝나가는 거잖아요. 여기도 다 분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일찍 들어가지 않아서 좀 수익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하튼 막차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지구도. 뭐요? 인천의 현실적인 원도심 배후에 신축으로 이 정도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거의 막차가 돼가고 있다는 얘기라고요. 여기가 끝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인천이 아파트가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안 오를 수도 있죠. 근데 신축에는 살 수 있잖아요. 안 오른 거 구축도 안 오르지 뭐 신축만 안 오르나요? 똑같잖아요. 그랬을 때 신축으로 현실적으로 인천 원도심의 직주 근접으로 이 가격대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기인데 그게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것도 투자 요소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오르든 안 오르든 그 주변 전세가가 3, 4억선입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직접 보시면 되는데 여기 주변 주신축들이든 구축이든 구축은 한 2억 5천 선도 있어요. 한 20년 된 거 84 전세 2억 5천도 있는데 그래도 3억에서 4억선까지는 가요. 신축 전세가가. 모든 사람이 전세 대출 받아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나 원도심 직주 근접으로 사시는 분들이 이쪽 지역에 많을 텐데 그분들의 전세가가 준신축에서 3, 4억선입니다. 근데 얘가 7억대에 나온 거잖아요. 이분들이 뭐 전세 대출이 없다면 그리고 자산을 조금이라도 모아 놓으셨다면 대출 조금 받아서 그렇게 힘들지 않게 들어갈 수 있는 단지들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 용현하기 신축들이 전세가들이 봤을 때 서울에 괜찮은 데들은 매매가가 너무 뛰어버리면서 주변 전세가 자체가 막 30% 40%밖에 안 되는 것들도 수두룩하거든요. 그런 데서는 이런 수축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전세 사시는 분들이 들어가기 힘든 것들이 많아요. 반면에 이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변 전세 사시는 분들이 신축에 대한 수요도 있을 겁니다. 분양 자체가 잘 되든 안 되든 결국은 채워질 동네라는 얘기입니다. 11호 대책 예외 지역이죠. 이건 인천 전체를 얘기합니다. 꼭 이번 분양뿐만 아니라 11호 대책 예외 지역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김포 풍무에서도 그 말씀드렸거든요. 김포도 검단과 호응 관계에 있다는 건 마곡이라든가 이런 쪽의 수요를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 11호 대책 때문에 사기가 힘들다니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부동산 자주 사고 파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아닌 분들은 이런 규제 대책 나오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면 대체제를 찾게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인천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데가 뭐 검단이라든가 이런 곳이 될 거고 그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어차피 인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다음에 GTX-B 개통에 따른 송도 단지들의 상승에 따른 2차 효과도 얻을 수 있죠. 왜냐면 얘가 용현하기기 원도심 근접성도 갖고 있지만 송도도 바로 옆에 있어요. 예, 송도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제가 뭐 여기 송도 연공부라고도 말씀드렸었는데 일종의 그런 측면도 있고 다만 요거 써놨습니다. 교육 여건. 왜냐면 인천에서 아무래도 교육이 잘 갖춰진 것들은 뭐 이천 분들이 잘 아시겠죠. 뭐 송도라든가 청라라든가 왜냐면 아파트 가격 따라가요. 교육은 가격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인데 송도가 물론 가깝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여기를 가려면 셔틀을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간에 바로 앞에 있는 것보다는 좀 힘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적 여건이라는 것 자체는 좀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다만 추후에 어차피 여기도 신규 택지지구로 꽤 대규모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체적인 어떤 학원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지게 되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모를 보세요. 송도. 여길 따라가긴 힘들죠. 그거는 있다는 거는 인지는 하셔야 되는 거. 일종의 약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미래가치입니다. 원도심 진출 용의 아파트들의 노후화입니다. 송도라든가 청라 쪽 말하는 거고요. 뭐 아예 원도심에 있는 구축들은 이미 노후화 될 대로 됐고 청라라든가 송도에서 그나마 원도심의 어떤 직주근접 역할을 했었는데 거기 그 단지들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송도에 120구예요. 120구가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송도에
다른 걸 누리면서 가격도 싸기 때문에 원도심도 접근할 수 있고 해서 있는데 여기가 너무 노후화됐어요. 이제 그렇잖아요. 좀 있으면 재건축이기도 하고 생겼어요. 여기도 그죠? 그런데 여기 사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여기 가는 거 내가 굳이 서울로 갈 것도 아닌데 서울 출퇴근도 아닌데 그럼 이런 데 간다니까요. 가고 여기 원도심에 사시던 분들의 어떤 신축에 대한 수요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 수많은 주안 여기 주안이거든요. 숭이 뭐 더 보여줄 필요 없는데 사실 인천분들이 더 잘하시니까 이곳에 사시는 구축분들이 다 서울 가신 거 아니잖아요. 원도심 기반으로 특히나 많이 사시는데 여기서 신축으로 가시고 싶으신 분들 여기 있잖아요. 송도하고 청라는 너무 비싸서 그 대안 정도가 되는 곳인데 그 가격도 물론 지금 올라갔어요. 여기 시티오 1단지 분들은 잘 아시죠? 얼마인지 분양가 오르고 있는데 그렇다고 인천은 급격하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르지는 않았어요. 다른 지역은 장난 아니게 올랐어요 분양가. 물론 인천도 올랐지만 인천은 그래도 분양이 많아서 멈춘단 말이에요 분양가가. 근데 지금은 좀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끝나가잖아요. 여기도 끝나가고 하다 보니까. 원도시 후상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직접이라기보다도 인천 전반적인 시장이 미칠 영향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구포천이라든가 그거 말고도 이제 수많은 이것들 중에서 이제 재정비되는 물량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되는 물량들이 있는데 걔네들 가격은 입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높아진다는 얘기가 뭐 갑자기 팍 뛰어서 10억에 나오고 12억에 나오고 이러진 않는데 원도심 후상향이 있을 텐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여기 용연하기 가격은 상대적으로 싼 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아직은 좀 있으면 뭐 8억 넘어가고 일반적인 단지들이 9억 근접하면 그때는 이제 좀 비싼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아직은 GTX B 완전계통에 따른 2차 효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미래 가치로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송도 좋고 청라 좋고 검단 좋고 영종 좋고 다 좋은데 각각의 역할들에 의해서 가격들이 형성되잖아요. 송도는 인천의 핵심 지구기도 하고 신흥 업무 지구가 들어서는 곳이기도 하고 또 서울적 구성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싸죠. 특히 핵심 지구들. 인천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원도심을 보시는 분들은 굳이 여기 그렇게 비싸게 들어갈 수가 없기도 하고 필요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청라도 마찬가지고요. 검단은 좀 다른데 청라도 뭐 송도랑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검단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에서 멀어요. 여기는 서울 접근성 갖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김포와 더불어서. 물론 여기가 2호선이 있기 때문에 인천 2호선이 있기 때문에 뭐 원도심 접근 못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용연하기는 원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자차로도 그냥 가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자차로 굳이 철도 이용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 거리면 자차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 대표적인 곳이에요. 우리 송도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지향하는 바가 다른 곳이고 그 지향하는 바가 인천 원도심 직주 근접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가격은 인천 전반적인 구축화에 따른 신축 수요라든가 아니면 송도나 청라 검단들의 어떤 가격대로 봤을 때 송도 청라 검단이 비싸잖아요. 얘가 갖고 있는 가격이 나쁜 게 아니다. 이 판단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셨던 거예요. 시트CL에. 마지막 한 줄 평 이렇습니다. 용과 학의 비상은 시작됐다. 괜히 멋있게 한자를 썼습니다. 용현 학익할 때 용은 용용자고 학은 그 학이 맞습니다. 이 용과 학의 공통점은 날아다니는 놈들이라는 얘기죠. 비상, 날아오르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용연하기 이렇게 날아오르기 시작한 건 어쩌면 수도권 전반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인천도 똑같아요. 서울하고 똑같은 게 구축도를 갖다가 뭘 안 해주니까 가만히 콩나듯이 이제 나오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인천분들 더 잘 아시겠죠. 인천 여기 90년, 80년대부터 들어가고 90년대 초중반에 들어서 재건축 한참 활성화돼야 될 곳들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국가 전체적인 거예요. 인천에서 뭐 안 해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먼저 뜨고 있는 거고요. 얘네들이 뜨게 되면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면 그런 애들도 좀 더 쉽게 되겠죠.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것도. 여하튼 지금 상태로선 인천 원도심에 직주 근접 신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데는 용연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성비가 좋아요. 이 가격이. 송도나 청라보다 싸잖아요. 더 싼 놈은 구축이고 송도 청라에서. 그래서 놀리는 되게 간단한데 되게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인천에 가서 그랬다고 생각하시고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세부 상황에서 다양한 점을 취합하는 것도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점 인지해 주시고요. 요건 좀 덜 해주시고요. 인천분들. 110원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걷기 그냥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적어둘 겁니다. 들어오시면 뭐 질문하시면 간단한 질문들에는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되게 단순한 논리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인천 얘기만 하다 보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한 말 또 하게 되고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드리려던 말씀은 딱 하나 했다는 거 그것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